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게 정말 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옛날에 서울대 경영학과였나? 거기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 100명 정도는, 100명 정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막 대부분은 7시간 이상 잠을 잤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통 1등을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잠을 줄이면서 개발을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대부분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중에 사실은 깨어있는 시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대부분의 업무나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32시간 제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근무 시간이 32시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32시간이면은 48에 30이니까 보통 이제 8시간씩 4일 정도 일하는 그런 근무 제도죠.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 다르게 절대적인 내가 투자한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짤 건지 또는 어떤 알고리즘을 전개를 할 건지 또는 내가 버그를 얼마나 빠르게 잘 찾아내는지가 사실은 개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연습이 좀 되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좀 어려운 프로젝트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뇌를 끊임없이 쓰려고.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면 하루 4시간 자고 개발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자고 중간중간 낮잠 1시간씩 자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둘 중에 결과가 좋았던 게 저는 케이스 2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피곤하고 나르는 상태 있죠. 그 약간 그 잠 더 자고 싶은데 하는 상태로 개발해봤자 내 몸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작업할 때 저도 뭐 4시간씩 자고 해본 적, 너무 급하다 생각할 때 4시간씩 자면서 해본 적도 많고 8시간 자고 해본 적이 많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개발을 꾸준히 한 게 지금 제가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 9개월 넘어가다 보면 만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물리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계속 물려요. 한 프로젝트를 오래 물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앉아있나 제가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집중도가 막 두 시간, 3시간까지는 집중되는 걸 봤더니, 이제 보통 2, 3시간 비교해보니까 하루 4시간 자고 할 때는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니까 나한테 자꾸 뇌가 딴짓하라고 이제 막 다른 컨텐츠 뭐 재밌는 거 막 유튜브 이런 거를 보게끔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앉아서 막 코딩하려 그러니까 코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 뭔가 앉아서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몸이 아직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내 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 사람한테 포기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애초에 시작 지점이 좀 다르거든. 좀 앉아서 뭐 타이핑하고 머리를 좀 많이 쓰고 집중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뭐 프로게이머들 출신인데 코딩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 아는 동생도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프로게이머였던 앤데, 아무튼 근데 왜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코딩을 잘하는 경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게임을 잘한다는 거는 앉아가지고 엄청난 고집중력을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센스가 있고 괜찮은 친구들은 프로그래머로 전향해서 잘하는 친구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근데 개발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순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이 딱 돼야 코드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그려지고 그대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프린트 F 막
프린트 LN 이런 거 찍어가면서 매번 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할 수는 없고, 버그 생길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큰 틀에 대한 집중력이나 내가 코드를 전개하는 동안의 순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4시간 정도 자고 5시간 정도 자고 하면 그런 상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직업들이 되게 위험한 게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더 50% 이상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엉덩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눌려요. 눌리다 보면은 엉덩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엉드름도 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뭐 치질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나이가 들수록 그 혈관 질환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그런 뭐 하나든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제가 코딩 안 될 때 막 가끔 막 왜 이렇게 코딩이 안 되지, 너무 힘들다 할 때 보면 보통은 혈액순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인 이제 PQQ 같은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이제 적용하는, 그러니까 뇌혈관에 이제 작용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의외로 같은 코드자들 스트레스가 좀 덜 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몸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강조하는 게 코딩의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내가 코딩하면서 어깨 아프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거 어느 정도 근육 운동을 하고 이렇게 키워주면, 적당한 스트레칭 정도까지만 잘해도 확실히 코드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짜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게임 한 판 한 판 하듯이 우리도 근무 시간이 긴 것보다 양질의 코드를 그 시간 안에 짜내는 탄력 근무라고 하죠. 그런 게 훨씬 개발자한테 잘 맞기는 해요. 그래서 하루 막 12시간 이상씩 하면, 진짜 개발자가 12시간 이상 진짜 풀 집중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몸에 엄청난 피로도가 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3시간, 4시간을 하더라도 확실히 그때 좋은 컨디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2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까지 안 자고 한 6, 7시간?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니까 자고 난 다음에 좀 아침밥 적당히 먹고 코딩 좀 하다가 좀 졸린 거야. 먹고 나면 좀 졸리다 보면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코딩하면 또 맑은 정신이니까 또 1~2시간 잘 짜지더라고. 이게 그러다가 또 지치고 피곤하면 전 자버리거든요. 제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코딩 보면, 근데 가끔 지겨울 때도 있긴 한데, 제가 두 케이스 그냥 오래 어떻게든 참으면서 오래 앉아있는 케이스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근거가 있는 게, 황롱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인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 교수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분이 쓰신 책에도 보면은 이제 몰입을 하려면 몰입에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낮잠을 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서 뇌를 한번 리셋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낫기도 해요. 근데 가끔 그런 건 있더라. 약간 졸리고 약간 나른한데 이상하게 코드 잘 짜질 때 있긴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죠. 약간 졸린 거, 밥 먹고 약간 졸린데 코드 짜면 잘 짜질 때 있긴 해. 아무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조금 나은데, 저 근데 20대 때 코딩하다가 하루에 막 16시간씩 코딩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하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으면서 이제 코드 막 짜고 뭐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 몸을 너무 혹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편두통약도 막 사서 먹고 별 짓을 다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편두통약 자체가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혈액순환 문제가 더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런 케이스 효과는 있었지만 되게 약사가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개월 그렇게 하다가 끊었는데, 매일매일 살아오니까 약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좋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사고하는 법도, 집중력도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두통이 오는 케이스는 자기가 안 하던 사고를 몸에서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근육 운동하듯이 근육통 오듯이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좋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교육하다 보면 특히나 코딩이라고 하는 건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 하루에 진짜 제 생각에는 하루에 진짜 3시간 정도만 양질의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코드 생산성은 보통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코드를 짜면 작업이 되게 고집중이 필요한 작업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여기에 뭐 번수명을 잘못 썼네, 뭐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작업할 때 확실히 실력 차이가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동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렇게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운동 때문에 몸이 막 근육통 생기고 그래서 코딩할 때 아파가지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댄서인데, 댄서니까 자기 몸 관리하느라고 뭐 여러 이렇게 솔루션을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전문가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 개발자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가진 파급력이 엄청 크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터진 루나랑 테라 사태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쪽을 완전히 쥐락펴락을 하는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발자 한 명이 그런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그 루나랑 테라 그 대표인 권도영 대표라는 사람이 30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는 뭐 그쪽에 투자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원래 민사고 나와서 그 실리콘밸리로 가서, 물론 미국 대학을 나왔겠죠. 그래서 미국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그 글로벌 이제 되게 그 최상위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암호화폐를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근데 그런 것처럼 개발자 한 명이 이런 이제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유리해지고 있고, 그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구현하는 능력,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에 투자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저희도 지금 뭐 강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내부 복지가 1년에 호캉스를 한 100만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갈 때마다 50만원씩 줘요. 그리고 보통 설이나 명절 때도 이제 또 50만원씩 주고, 직원 복지 기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강사가 굉장히 대단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여러가지 복지로만 이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강사의 컨디션, 강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오히려 그 수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고, 남들이 그렇게 하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강사라는 직업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직업이고, 정말 강사는 정말 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 많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뭘 하든지. 저도 제가 근무 시간이 꽤 많은 편인데 강의할 때도 보통 한 3시간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요. 처음에 시작하고 1시간이 되게 중요해서 나름대로 교육법을 그 1시간에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 해주는 이런 것도 시도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 좋은 것들을 항상 제가 먼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안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학생들 모든 집중 못하는 학생들도 끌고 가면서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연구할 게 다르고, 응용 2단계처럼 이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랑 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있듯이 개발자도 자기 몸 관리, 그리고 자기 어떤 그 개발 스타일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아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인가. 그래, 저는 자아 성찰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업에 있을 때 아침부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프리랜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저는 재택근무를 옛날부터 했어요. 저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한 10몇 년 전부터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내가 되게 앞서가나? 나 옛날부터 원격 근무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좋아서 저는 출근 안 한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프리랜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한 12년 전 하던 그게 지금 거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 보면 좀 내가 좀 앞서가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성향이 그렇게 어디 막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재수업은 원격 수업이니까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집 안에서 안 나와도 된다는 거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연봉이 낮고 어디 가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데 까탈스러우면 싫어하거든. 근데 졸라 잘해. 그러면은 쥐들이 맞추는 거지. 왜냐면 그 회사에서 안 맞춰. 그럼 딴 데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국경제에 한국경제 올라온 기사인데 구글서 애플로 모션 억대 연봉자 사무실 출근 퇴사할게요. 이러면서 사무실 출근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택근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애플 AI 핵심 연구원 사무실 복귀 반발하며 퇴사. 인플레이션의 재택근무 선호. 미 사무직 41% 사무실 복귀 후 스트레스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안 굿 펠로우라는 사람인데 인공지능 AI 연구를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셔온 건데 한번 볼게요. 인공식량망이랑 딥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이래요. 이분인데 그냥 이제 떠난 거야. 사무실 복귀 때문에 3년 만에 떠났대.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룰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려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존감 높이고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업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한테 나이 먹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대우받고 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죠. 팀노바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학생들 물어봐서 내가 팀노바 접으면은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뭘 하든지 어디서 강의는 하실 거 아니니?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뭐 개인 가외라도 할 거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면은 쫓아오겠다고 막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실력 있으면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실력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아니면 뭐 진짜 여러분들 잘하면 어느 회사 가든 막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자는 자기 관리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하면은 확실히 몸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요. 어깨 결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덤벨 프레스나 막 이런 거를 하면 확실히 좀 많이 풀리고, 엉덩이 같은 거 막 되게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런지 같은 거 하면은 좀 이렇게 더 좋아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각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뭐든 좋은데 좀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개발자의 어떤 소중한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잠도 이렇게 충분히 잘 자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